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2023년도에 추가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23번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인벤터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해서 3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4번째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문제 23번 도면은 1번 부품은 이렇게, 그리고 2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런 형상의 작품이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축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쪽에 A와 A로 표시되어 있는 절단선 부분과 그 다음에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만나서 조립되는 부분, 자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러한 축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이 X방향, 그리고 이 축이 Z방향,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은 이쪽에 이러한 X방향 축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이러한 Z방향 축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양의 축이 Y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정면을 살펴봤을 때 좌우 또는 상하 대칭이 아닌 한쪽 방향으로 돌출되어서 입체 형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심 부분이 되겠죠. 2번 부품에서도 역시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중심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부분을 원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개문제 23번 도면에 치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분석을 해서 임의로 이렇게 치수들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서 조립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A 부분과 B 부분, 그리고 이 C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3개의 부분은 우리가 치수를 산출해서 적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A 부분은 이쪽 부분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에 파이 8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이 구멍보다 좀 더 적어야 조립이 되겠죠. 공차의 한계가 1mm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0.8mm를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7.2파이가 되겠죠. 7.2. 다음에 B가 있습니다. 이 B 부분은 이쪽 부분이죠. 여기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반지름 18이라는 치수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 36에서 0.8을 공제하면은 파이 35.2가 되겠죠. 다음에는 C가 있습니다. 이 C 부분은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는 반지름 11, 파이 22보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커야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22.8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3가지의 치수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축 방향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인벤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첫째, 신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조립 작업이 편리하게 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를 열면
초기 화면에서 이러한 홈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프로젝트는 디폴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단위는 밀리미터, 그리고 도면 표준은 ISO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도면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도면 템플릿이 열리게 되면은 먼저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파일 탭을 내려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바탕화면에 어떤 폴더를 만들고 어떻게 저장을 하라 하고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품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 부품 1번과 2번에 대한 파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의로 자유롭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품 1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1번 부품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준 면을 먼저 잡아 주어야 되죠. 처음에 우리가 결정했던 X축과 Z축이 있는 기준면이 되겠죠. 그래서 원점을 내리고 X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면이라는 큐브를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 평면도라는 글씨가 반대로 뒤집어져서 표현이 돼 있으면 다시 이 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조정을 해서 맞춰주시고, 글자가 반듯하게 된 상태에서 스케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이쪽 왼쪽에 있는 원을 제도를 하겠습니다. 이 원의 크기는 파이 8입니다. 그래서 원, 여기 중심점에서 8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다음에는 8파이 밖에 16파이짜리 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6파이짜리 원을 또 하나 그립니다. 이 두 개의 원은 중심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심이라는 구속을 선택해서 이 원과 이 원은 중심이 같다, 이렇게 구속 조건을 지시합니다. 다음에는 우측에 있는 원을 봅니다. 이 원은 파이 20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파이 2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밖에, 제일 밖에 외측에 있는 원이 반지름 15입니다. 따라서 30파이짜리 원을 하나 제도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원도 중심이 같습니다. 따라서 동심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두 개의 원의 중심이 하나가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중심과 이 중심은 나란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이 중심은 여기 원점과 나란히 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 원의 원주에서 이렇게 이쪽 원의 원주까지 접선되어 있는 선이 위쪽과 아래쪽에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리고 나서 접선 구속을 줘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원주에서 선을 끌어내려서, 그러면 접선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놓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 조건에 접선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은 접한다. 그리고 이 선도 이 선에 접한다. 또 이 선도 여기에 접한다. 이렇게 구속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형상 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시켜줍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일 큰 이 외측 원에 대해서는 이 안쪽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거를 합니다. 이제 치수 구속을 이용해서 완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의 치수는 33. 자, 그러면 이 형상이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에서 빠져나오시고요. 돌출을 이용해서 돌출을 시키는데, 자, 이 밑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부분이 14mm, 앞쪽은 10mm입니다. 그래서 자, 이쪽 부분은 10mm입니다. 10mm.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 이 숨겨진 스케치는 스케치 공유를 이용해서 다시 보이도록 해준 다음에 이쪽 부분은 다시 돌출을 이용해서, 자, 여기는 높이가 14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케치는 이제 숨겨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모양이 돼 있죠. 여기에서 이쪽에 있는 홈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 그럼 그래픽 슬라이스를 해서 이쪽에 있는 부분을 숨겨주고, 이 전체를 선택해서 구성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반지름 18짜리 호하고 반지름 11짜리 호를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점 호를 선택하고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이 11짜리 11 입력하고 탭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호를 하나 제도를 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중심점 호를 이용해서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 반지름이 18입니다. 18 입력하고 탭을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반지름 18짜리 호를 그려줍니다. 다음, 이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을 이용해서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연결합니다. 여기도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연결합니다. 다음에는 이 선은 여기에 있는 이 선과 동일한 선입니다. 따라서 동일선상 고속을 이용해서 이 선은 이 선과 동일하다. 여기도 이 선은 여기 선과 동일하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돌출로 가서 이번에는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차집합을 선택을 해주고, 파져 있는 홈의 깊이는 3mm입니다. 그래서 3mm를 입력하고 확인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이제 정면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가 이렇게 원형으로 파이 12만큼 그리고 깊이는 4만큼 홈이 파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바닥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원을 이용해서 여기 중심에서 12파이 스케치를 하시고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다시 돌출로 가서 홈을 파줄 거기 때문에 차집합을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치수가 4mm입니다. 그래서 4mm만큼 여기 홈을 파줍니다. 다음에는 이제 위쪽에 90도 각도로 3mm만큼 파져 있죠. 따라서 못따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3mm 해서 모서리를 모를 따주게 되면은 90도의 3mm 깊이만큼의 이러한 접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쪽 면에 비번호를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모양의 형상을 배치하고 평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끌어냅니다.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 평면에 01, 여러분에게 배정되어 있는 비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의 크기는 한 7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지금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배치를 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엠보싱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숫자를, 다음에 방향은 반대 방향 아래쪽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각을 선택해서 1mm만큼 여기에다가 비번호를 각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은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1번 부품의 모양이 이렇게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장을 합니다. 자, 1번 부품은 닫고요. 이제 새로 만들기 해서 다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 오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 번 더 하신 다음에 부품 2번 여러분이 순서대로 자유롭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시고요. 자, 2번 부품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이 정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X축과 Y축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 밑에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돌출 부분,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먼저 생성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 모양을 생성을 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생성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폭은 여기가 10파이기 때문에 반지름 5mm를 적용을 해주고요. 길이는 27mm입니다. 그래서 27 이렇게 엔터를 해주시게 되면 높이는 27mm, 그 다음에 이 폭은 5mm짜리 사각형이 그려졌죠. 일치를 이용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이 꼭지점을 여기 원점에 일치를 시켜주고, 다음에는 가운데에 있는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이 형상을 이렇게 보실 때 가운데가 이렇게 홈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따라서 사각형을 하나 더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홈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이때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동일 선상을 이용해서 이 선은 이 선과 동일하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이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쪽 부분에는 불필요한 부분의 선이죠. 따라서 분할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분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선도 역시 구성선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3mm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11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3m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1mm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A 치수 해서 파이 7.2를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파이 7.2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자, 이번은 회전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런 가운데에 있는 샤프트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모양을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모델링을 하도록 하는데요. 바닥에서부터 여기 위에까지
요 높이가 19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mm 위치에다가 평면을 만들어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이고 평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치수를 19mm를 줍니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19mm짜리 이러한 면을 만들어 주고요. 이 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쪽은 노란데 이쪽은 파랗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노란 쪽이 윗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란 쪽은 아랫면이다 라는 얘기죠. 이럴 때는 우클릭을 해서 접선 반전을 이용해서 면을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F7번 키를 눌러서 그래픽 슬라이스를 하시고요. 이 면에다가 이러한 모양을 스케치를 해서 제품을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작업 평면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숨겨 놓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X축 방향과 그 다음에 Z축 방향의 이러한 기준선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기준선은 구성선으로 바꿉니다. 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그려주시고, 다음에는 이 아래에 있는 저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죠. 따라서 원을 이용해서 자, 여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원을 두 개를 그리는데, 두 번째 그리는 원은 중심점을 클릭하지 마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동심 구속을 이용해서 얘와 얘는 동심이다 이렇게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구속 조건의 대칭을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는 여기에 대칭이고, 자, 다시 대칭을 한 번 더 클릭해서 여기와 여기는 대칭이다 이렇게 맞춰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형상에서 지금 요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된 부분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여기는 제거를 합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돌출을 할 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돌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쪼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할을 이용해서 여기를 쪼개고요, 여기도 쪼개고, 여기 쪼개고, 여기를 쪼갭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자,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여기 사이는 6m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는 6mm.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이 C 부분의 원은 22.8mm입니다. 그래서 22.8, 밖에 있는 이 부분은 35.2입니다. 그래서 여기 치수는 35.2.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고,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출로 갑니다. 돌출해서 제일 먼저 해줄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 5mm만큼 돌출되어 있죠. 자, 요 부분입니다. 가운데가 아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시고 두께는 5mm, 이렇게 5mm만큼 돌출을 합니다. 그리고 감춰져 있는 스케치를 다시 스케치 공유를 이용해서 보여주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출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쪽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 여기도 방향이 반대고요. 치수는 12mm입니다.
해서 확인.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돌출을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이죠. 방향은 반대고요. 길이는 17mm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스케치를 가시성 해제를 해주게 되면은 자, 이런 모양의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직선이 아니고 호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면, 이 면과 여기 면, 또 여기도 이 면과 이 면이 호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봐도 역시 호의 형상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직선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요 윗부분이죠. 여기에가 목깎기가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 3mm의 목깎기를 합니다. 반지름 3mm 해서 요 부분은 모를 깎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형상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부품 2번에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얘도 닫고요.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조립을 할 수 있는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기준이 되는 게 1번 부품이기 때문에 배치에 들어가서 부품 1번을 선택하고 열기, 그리고 원점에 고정 배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배치를 해서 부품 2번을 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부품을 배치를 합니다. 먼저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축은 여기 있는 구멍과 일치하다 이렇게 맞춰 주시는데, 자, 이 형상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면은 정렬을 이용해서 반듯하게 다시 맞춰 주시면 되고요. 다음 정면을 이용해서 이 반듯이 이렇게 잘 맞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제는 요 면하고 요 면과 요 면 사이에 치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은 이 사이가 11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의 치수는 여기가 10mm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mm와 11mm 그러면 1mm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는 0.5mm 0.5mm만큼 간격을 떼서, 자, 요 밑에 면하고 요 위에 면을 0.5mm 간격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주십니다. 자, 정면으로 해서 한번 이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 탭으로 가서 여기에 단면, 반단면도를 선택하시고 원점을 풀어서 XY 평면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이 부품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에 간섭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단면 처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여기나 이런 부분에 서로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이 있는지 안 보이는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면 처리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형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조립품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는 한글로 비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이 비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비번호가 3번이면 03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비번호 23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업을 한 이 인벤터 프로그램과 감독관 선생님이 채점을 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이 잘 되도록 해서 파일 변환을 하는 게 두 번째 채점용 파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일의 확장자는 STP 파일을 지정하시고 옵션에 가서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콜, 그 다음에 정확도, 스케치 포함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이용할 파일입니다. 그래서 STL 확장자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STL 확장자를 저장을 할 때는 출력할 때 어떠한 자세를 해줄 것인가를 한번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접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접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피해서 얘를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서포트가 생성될 자리가 없습니다. 딱 요 밑에 하고 여기 이 두 군데만 서포트가 생성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출력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STL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그래서 이번에는 확장자를 STL 파일로 정해 주시고 옵션에 들어가셔서 단위를 반드시 밀리미터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출력물이 10분의 1 크기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실격이 되죠. 그래서 꼭 밀리미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TL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파일이 3개의 파일이 저장이 됐죠. 그래서 비번호 IAM이 되고요. 비번호 STP, 비번호 STL 이렇게 해서 3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번호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다가 세팅을 해서 G코드를 생성해 가지고 생성된 G코드 파일 하나를 더 추가해서 4개의 파일을 USB에 저장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STL 파일을 세팅해 가지고 출력하는 과정은 다른 문제에서도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링크를 했습니다. 이용하셔서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공개 문제 23번 문제풀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